6위와 3위를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주말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인천으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14조 수경 심의 과정에서 좀 대대적인 증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꼭 정부가 동의해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권 교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국민께서 표를 몰아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몰아주실 것이다. 예, 오늘 새롭게 공개된 갤럽의 여론조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37, 윤석열 31, 심상정 3, 안철수 17. 뭐 격차는 지난주보다 좁혀졌고 안철수 후보의 약진도 다시 한번 눈에 띄는데, 근데 좀 오늘 저희가 좀 짚어보고 싶은 건요, 구정처장. 네. 이재명 후보가 뭔가 윤석열 후보의 부진, 뭐 길어졌는데도 뭔가 반등하지 못한다. 본인이 좀 더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냐.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윤석열 후보 또 그리고 국민의힘 내홍이 한참이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40%를 돌파해서 45%까지 근접해서 이게 대세론을 형성할 기회를 잡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내홍이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고 또 안철수 그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여권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력으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지 못하다.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강력한 이 우승 후보, 뭐 당선이 가능한 후보다. 이런 인식을 여전히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여전히 아직 좀 미온적인 어떤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40% 벽을 쉽게 못 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조용한 위기 아니냐라는 분석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가리켜서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거 환경과 그다음에 주택 부족 문제로 많이 고통받으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통해서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조금 관가된 측면이 있다. 민생의 핵심은 결국 경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거 너무 괴롭히는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들이에요. 민주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다. 그리고 정부가 너무 괴롭힌다면 말해달라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문재인 정부, 박원순 전 시장 정책들을 비판했는데 앞서 제가 썼던 단어 중에 조용한 위기다. 뭔가 본인 스스로가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 정부와 차별화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점점 공약에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차별성을 못 느끼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정책을 취하면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 재개발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요. 그러면서 도시재생이라는 걸 해서 보존 쪽으로 많이 치우쳤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게 상계동 가서 이제 한 겁니다. 지금 상계동이 개발된 지가 한 40년 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연한이 돼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각 서울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때가 꽤 많은데, 문제는 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하면서 굉장히 이걸 억제를 많이 했습니다. 예. 또 현 정부의 정책도 보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정부도 거기에 맞장구를 쳤고요. 근데 그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대란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서울 민심이 왜 이렇게 어쩌면 좋지 않을까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왜냐하면 서울 목동이나 상계동 그다음에 강남 등등에 보면 오래된 재개발, 재건축 이 요소가 많거든요. 또 용적률도 이제 많이 높여달라는 요청이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어떤 이 박스권을 탈출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 현 정부와 또 지지층과도 상반된 지금 이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고요. 아마 앞으로 좀 더 이게 되면 현 정부하고 각을 더 많이 질 것 같습니다. 특히 현 정부를 비판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는 내가 돼도 정권 교체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을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전략으로 취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도층 혹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계속하면 핵심 지지층들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떠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나 당이나 선대위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상당히 높은 역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 부동산 정책만 있어서만은 분명히 현 정부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건 맞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후보나 선대위 입장은 크게 그렇습니다. 첫 번째, 먼저 대전제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계속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계속 요구를 하고 좋은 집에 살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세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후보가 얘기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도 단계적 일시적으로 유예를 좀 해주자 하는 세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자. 용적률 부분이랄지 층수 제한이랄지 있고 세 번째는 대규모 공급 투자입니다. 택지를 개발해서 이 서너 가지 정책들이 모두 이루어지면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후보의 생각이고요. 한마디만 더 들으면 아까 이준정 의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후보들 간의 정책들은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다 비슷해질 겁니다. 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 공약들은 다 낼 겁니다. 다만 모든 공약을 내더라도 결국은 누가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국민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